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입니다. 오늘 이제 멸망의 아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아가페 목장에서 이제 한참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일까 경점 짚어본다면 난리 부르스 출 때 카페지기 및 스텝진들이 자신있게 내놓은 경점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을 고가 마국이 침략할 때 그 주 침략로가 될 시리아에서 미군이 모두 철수할 때라는 거였습니다. 에스겔서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고가 마국의 침략에 홀로 맞서야 되고, 그런 예언을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미군을 모두 철수시켜 그 환경을 조성하려 할 것이기에 그것이 성사된다면 고가 마국 전쟁의 준비가 끝나고 곧 주님 오실 경점이라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별 미친 개소리인데, 당시만 해도 시리아가 오랫동안의 내전 및 IS의 준동으로 영토 절반을 빼앗기며 거의 주권 국가로서 기능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기에 그나마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마저 철수한다면 고가 마국 연합군이 방해 없이 이스라엘로 침략할 준비가 완료되겠다라는 결론을 그때의 아가페 목장 카페지기와 스탭들은 깊은 고민 끝에 내렸던 겁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해서 실각했고 IS는 거의 토벌되었고 시리아는 다시 아사드 대통령의 영도하에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아예 중동이나 유럽에 손을 쓸 수 없는 거대한 상황, 예를 들면 중국과의 전쟁 같은 그런 사건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저 예언을 미리 알고 그 예언에 따라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정말 개그 중에 개그죠. 국가 정책이 그렇게 날림방으로 될 줄 알아요? 그 후로 시리아에 대한 관심은 오랫동안 줄어갔었는데, 어느 날 본 게시탐정의 채널의 댓글로 이제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가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는 전임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된 거죠. 전형적인, 그러니까 부자 간에 세습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전형적인 철권 통치자입니다. 최악의 독재자 12위에 올라있는 작자인데, 참으로 신비롭게도 시리아 민주화 운동 및 시리아 내전을 거치면 나라가 요지경이 된 상황에서도 권좌가 흔들리지 않은 채 시리아 내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막론하고 열렬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관심이 확 피어올랐어요. 보세요. 이 양반입니다. 시리아 6대 대통령, 아니 전편에 젤렌스키도 6대 대통령이었는데 이 6자에 무슨 막아 꼈나? 어쨌든 이 시리아 6대 대통령 바샤르 하페즈 알 아사드는 1965년생으로 전임 하페즈 알 아사드 대통령의 차남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안과 의사예요. 정치에도 뜻이 없었는데 94년에 아버지의 후계자였던 형이 교통사고로 급사하자 얼떨결에 후계자로 지목돼서 시리아 군에 입대해서 안과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지도자 수업을 받다가 2000년에 아버지마저 심장마비로 급사하고 그 해에 헌법을 고쳐 대통령 후보 나이 제한을 없앤 후 출마해 집권했습니다. 원래 40세 미만은 출마할 수 없었대요. 근데 그거를 고친 거지. 이후 그 대통령 임기가 7년인데 이후에 2007년에 단독 입후보에서 97.6% 득표율로 재선에도 성공했습니다. 와우.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공화국 대통령인가 왕국의 왕인가 의심스럽기도 할 테지만 2000년 7월에 최초 취임할 때만 해도 그는 당당히 민주개혁을 선언하고 자유민주개혁 이런 말들을 입에 옛날에는 저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정치범도 석방하고 좀 이제 통제도 느슨하게 하고 경제개혁에다가 반부패 운동, 자기 집안 사람이라도 뭐 돈 헤쳐먹고 부패했으면 그냥 박살 내버렸다고 합니다. 인터넷 보급 등의 사회 현대화도 추진하는 매우 유연한 성군이었지. 그리고 기독교인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는 등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능력자를 등용하는 굉장히 깨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외교 면에서도 서방 외교를 중시하고 유럽 국가들과 친분을 다졌지만 이란, 러시아, 하마스, 헤즈볼라 등과 연계를 맺고 반이스라엘 기조를 유지하는 바람에 미국하고의 관계는 계속 쭉 좋지 못했죠. 사실 여기에서부터 이미 적그리스도 조건에서는 사실 탈락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법 그럴싸한데 아니나 다를까 집권 2년 차부터 돌변했죠. 이제 강압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2011년에는 결국 그 유명한 시리아 민주화 운동이 발발했고
아사드 대통령 또한 시위 첫날부터 총질을 하며 강경 진압하는 등 강공으로 맞섰습니다. 보세요. 시리아 민주화 운동 때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위대들의 모습입니다. 아사드 대통령의 동생인 마헤르 알 아사드가 장악하고 있는 군부는 시위대를 그야말로 잔혹하게 진압했어요. 마침내 민주화 운동은 2011년 말 2012년 초부터는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그 유명한 시리아 내전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정도가 되면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퇴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시리아 국내 지지는 굳건하고 내전이 거의 정리될 때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게 묘한 일입니다. 그거는 시리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씁쓸하게도 그 무슨 민주화 세력의 배후에 범죄자, 해외 세력, 이슬람 과격파들이 있었고 그들은 민주주의, 자유, 인권 향상을 내세우며 실상은 민중들을 선동해 아사드 정권만 무너뜨리고 보자라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미국, 터키, 사우디, 요르단, 프랑스 등 외국 세력들이 작정하고 아사드 퇴진을 위해 설계를 하고 모의한 게 드러나면서 역으로 시리아 국내는 더욱 자기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속하게 된 겁니다. 보세요. 이제 시리아 내전, 이제 세력별 장악적, 거의 뭐 정부군이 거의 다 잡았죠. 그리고 이제 내전에서 서로 싸운 파벌도 일단 시리아 정부, 시리아 반군, 자유시리아군과 터키군 연합, 타흐리르 아삼, 시리아 쿠르드, 뭐 로자와 쿠르디스탄 연방 뭐 등등등 여러 파벌들이 아사드에 대항해서 내전을 벌이고 있었지만 자유시리아군을 비롯한 반아사드 진영은 서로 분열해서 싸우고 더러는 아사드 쪽에 붙어버리는 상황도 빈발했습니다. 보세요. 이 반군도 저 반군도 시리아 시민 편은 아니었다. 시민 항쟁에 직면한 반군 구원 정부, 시리아 반군들 알카에다 연계 급진 조직 또는 터키의 용병으로 전락, 아사드와 러시아의 공습에다가 반군 정부의 억압 통치로 이중고 겪는 시민들, 구관이 명관이라더라 그것이. 결국 시리아 내전은 러시아군의 도움을 받은 아사드 정권의 승리로 거의 귀결되고 이 아사드 정권을 도와서 이제 시리아 반군들을 토벌하는데 어마어마한 공을 세운 사람이 그 드보르니코프 장군인데 러시아군. 이 사람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거의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죠. 어쨌든 반군 측은 이슬람 과격파들을 중심으로 이제 고립돼서 발악을 하는 지경으로 몰렸습니다. 현재에도 반군의 주력은 그 이슬람 극단주의 과격파 세력들이에요. 어쨌든 민주화 운동도 내전도 전부 평정하고 권력을 공고히 한 바샤르 알 아사드는 아무리 봐도 잔혹한 악질 독재자인데 사실 그의 권력 구조는 집권 여당인 바트 당의 집단 지도 체제이자 각 파벌들의 연립 내각으로 아사드의 1인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군부만 해도 동생인 마헤르가 전권을 쥐고 있어요. 아무리 동생이라도 아사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사드 또한 대외적인 최고 지도자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일부 지분의 소유자일 뿐 바트당 전체가 그의 소유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 폭정에 대해 아사드에게만 책임을 물릴 수가 없으며 시리아 국민들 또한 그런 정황을 알게 돼가지고 오히려 아사드 대통령을 피해자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일은 더 바트 당에 있는 과격분들이 저지르는데 욕은 대통령만 들어먹는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강온 양면 정책을 펼쳐서 타협과 설득으로 민주화 진영을 분열시켜 약화시키는 정치력도 있어요.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굉장히 철저히 신사적이고 양복 딱 맞춰 입고 부드럽고 뛰어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언변이 뛰어난 언변이 서구 언론인들과의 인터뷰에서 저쪽 완전 다 논파해버립니다. 그냥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바람에 진짜 겉으로만 보면 신사 중에 신사, 개념인 중에 개념인.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리아 반군들이 거의 다 이슬람 극단주의거든요.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항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통치하는 동안에 시리아가 거의 무슬림 국가지만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일단 조금 세속주의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항하고 기독교를 수호한다. 이 명분까지 실제로 먹혀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리아의 어떤 인사도 그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는 거죠. 이만한 정치력을 가진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을 평정하고 10여 년이 넘는 전란 속에서도 권력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가 없으면 더 거대한 학살과 피바다가 벌어졌을 것이라는 예상은 아사드를 싫어하는 쪽에서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사악무도한 독재자가 최후의 승자이자 유일한 희망이 되어버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본 게시탐정은 비록 이자가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전편에서의 젤렌스키와 더불어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강압과 미혹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전혀 선정을 베풀 능력이 없음에도 교묘하고 정교한 통치 방식으로 정권을 오래 유지하는 그런 샘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외면은 따사롭고 온화하게, 언변은 능수능란, 이미지는 개념인이자 신사로,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폐악질을 벌이고 폐악질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자신 이외에 어떤 대안도 존재할 수 없도록 공작을 하고, 동시에 자신이 없다면 더 큰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박으로 민중들을 두렵게 하여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현재 아사드 대통령의 행적이 이러하고 멸망의 아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정권과 권력을 유지해 나갈 겁니다. 최소한 강제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후 3년 반 이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재명보다는 낫잖아. 대안이 없잖아. 그럼 이재명이 집권하라는 거냐? 지난 우리나라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부르짖으며 윤석열을 빨았던 우파들의 상태가 지금 아사드 대통령 지지하는 시리아 국민들보다 훨씬 더 한심해요. 그래도 아사드는 집권 초기에나마 제법 깨이고 개혁적이고 성군의 자질을 조금 맛배기라도 보여줬었어. 속셈이 어떻든 이슬람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나름 기독교인들도 보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곳 정치 세력들을 조율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균형을 잡고 더 큰 피바람 부는 것을 실제로 막아내는 역할도 없잖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사드가 없어지면 실제로 이슬람 극단주의가 정권을 잡거나 완전 개막장 철권 독재자가 집권하게 되기 때문에 그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아사드 또한 일단 그 바닥 정치인들 중에는 제일 능력이 뛰어나고 괜찮아 보이기라도 하는 인물입니다. 시리아 국민들은 나름 계산기 다 두드려 보고 아사드를 지지한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오로지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는 그것뿐이잖아요. 그것뿐이잖아. 진짜 윤석열이 제일 나은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 아닐 텐데? 말 그대로 진짜 맹목적으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미친 듯이 빨아 준 거잖아요. 어쩌면 멸망의 아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더 쉽게 권좌에 오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나라 우파들이 이렇게 푹 삶은 소대가리를 좀 상상이나 했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오스트리아 전 총리 세바스티안 쿠르츠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